극락보살 항염조 노거사님 일대기. 항염조 거사님은 정종학회를 창시하여 중국 근현대 정토 법문을 널리 선양한 하령거 거사님의 전법 제자로서 정공 큰스님의 사형벌 되시는 극락보살이십니다. 80세에 왕생하시면서 오색살이 300여 가를 남기고 왕생극락하셨습니다. 항염조 노거사님의 법명은 연하룡존, 자는 낙생, 심시, 벼로는 노념, 불태옹입니다. 법명 연하용존은 연하의 용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이런 뜻이고, 자는 낙생, 극락에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심시는 마음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고, 벼로는 노념, 노실연불의 아마 줄임말 같습니다. 불태옹은 극락보살들은 불태전지 보살이기 때문에 불태옹이다 이런 아마 호를 쓰신 것 같습니다. 이 법명과 호 전부 다 극락과 연관된 그런 이 법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국 2년 음력 개축년 3월 6일 1913년 4월 12일에 탄생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불교 거사인 매강이 거사의 여동생으로 불교를 깊이 믿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기르셨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외삼촌 매강이 거사의 영향으로 자주 불교 경문을 듣고 선지식과 대덕을 참배하였습니다. 민국 20년 1931년 항염조 거사는 베이징 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하였으며 배구, 스케이트 등 운동에 뛰어나고 방과 후에는 불경을 연구했습니다. 셋째 해 여름방학 어느 날 밤에 금강경을 읽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문여맹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 평범한 사람들이 이 경지에 도달하려면 연불이나 주문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이 선종의 육조 해능대사님이 이 금강경 경문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초견성을 하였습니다. 민국 24년 1935년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란 탄강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샤오농하 여사, 샤오팡진 거사의 딸로 불교를 믿었습니다. 샤오농하 여사와 결혼했습니다. 소농하 여사입니다. 774변 직후 대일항전이 시작되었고 항염조 거사님은 아내와 함께 후방으로 일하러 가서 충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선종의 대덕 허운 큰스님께 기의했으며 티베트 홍교 노나 상사의 직계 제자인 연하 정각왕 가제 상사 그리고 백교의 대덕공 카호 투쿠투에게 기의하여 밀교를 배웠습니다. 선정과 밀교를 다 공부를 한 겁니다. 1959년 왕상사에 의해 전해진 연하정사 금강아사리에 임명되었습니다. 밀교의 스승이 된 겁니다. 1945년 대일항전 승리 이듬해 항염조 거사님은 후방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와 베이징 방송국의 국장을 맡았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항염조 거사님 법문이 동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에 항염조 거사님 그 중국어 법문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자분들이 여기저기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국의 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촬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불교 대덕
하령거 노고사가 베이징에서 정토 법문을 선양했습니다. 하령거 거사님은 정종학회를 창시하신 이 중국 불교협회의 이사를 지내신 이 대덕이셨습니다. 항염조 거사님은 외숙부 매강이 거사의 서신으로 하령거 거사의 제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노고사를 모셨습니다. 이 북쪽에는 하령거 거사, 남쪽에는 매강이 거사가 이제 당시 중국에서는 유명한 이제 제가 거사 선지식으로 이제 명성을 떨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숙부 매강이 거사가 하령거 거사를 하령거 거사에게 이 항염조 거사님을 소개를 한 겁니다. 하령거 노인은 무량수경 번역본이 5가지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 5가지 역본을 이 무량수경 3본 해집본으로 이제 이 편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전의 해집본에서는 정문의 폐단을 스스로 드러냈지만 이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이 첨삭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폐간 3년 만에 다시 해집하여 이 하령거 거사님은 무량수경 해집본을 할 때 폐간 정전을 했습니다. 일체 외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로지 이 무량수경 해집본을 완성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불설대성 무량수 장엄 청정 평능 각경이란 이름으로 이 무량수경 해집본 즉 선본을 이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간 3년 만에 다시 해집하여 불설대성 무량수 장엄 청정 평능 각경 즉 대경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항염조 거사님은 하령거 거사님이 이 경전을 설명한 것을 자세히 필기했으며 60년대 초에 대경 현의 제강이라는 책으로 집필하여 하령거 대사의 감정을 받아 승인받았습니다. 하령거 거사님은 대경을 널리 알리고 마음대로 설명하라고 항염조 거사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염조 거사님이 이 필생의 작업으로 이 무량수경 대경의 이 주석서를 저술하고 또 법문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정원 큰 스님이 또 이 무량수경을 전 세계에 위성 TV와 이 유튜브 등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겁니다. 1953년 40세인 텐진대학교 전신인 북양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법문을 닫고 경문을 독송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기연이 다 개송을 지었습니다. 청하대사가 감남한 결과 분명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었고 이를 오직 일심으로 제자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왕상사께 헌정을 하여 다시 점검을 받으니 깨달음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문화대혁명의 혼란 속에서 항염조 거사님은 여러 차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지만 모두 안정적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무사히 넘겼습니다. 한 번은 토네이도를 만나 실내의 물품이 모두 사라졌지만 항염조 거사님은 여전히 침착하게 서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령거 대사가 현기에 쓴 바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충분히 맛보아야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령거 대사님도 많은 고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쫓겨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항염조 거사님은 정토 법문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79년부터 2년 동안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하며 대경을 주석했습니다. 이 하령거 스승이신 하령거 거사님처럼 하령거 거사님은 대경인 무량수경 해집본을 만드는데 이제 주력을 하면서 폐간정전하셨고 이 제자인 항염조 거사님은 무량수경 주석서를 저술하는데 이 전념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폐간정전한 겁니다. 1981년에 무량수경 주석서의 초안을 완성했고 1982년에 두 번째 초안을 완성했으며 질병에도 불구하고 1984년에 세 번째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1987년 불설대성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 각경 해, 줄여서 대경해라고 합니다. 무량수경 해서서입니다. 국내외 유통되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저술입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출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작업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같은 해 황염조 거사님은 미국 워싱턴에 가서 대경해를 전공 법사님께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법사님 역시 이 주석서를 바탕으로 이 무량수경을 전 세계 1억 명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동시에 중국 불학원, 거사림, 강화사에서 여러 차례 법을 전파하거나 정종 강좌, 즉 정토종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저서로는 대경해 외에도 정토자량, 곡향집, 하엄연불산매론 강기, 심성록 등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불설대성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 각경 백화해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백화체로, 이 해화체로 서로 편집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80세인 1992년 3월 27일 새벽 황염조 거사님은 지병을 지닌 채 염불하며 왕생극락하셨습니다. 4월 7일 답이 이후에 하얀 보석 같은 유골과 오색살이 300여가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황염조 거사님은 이 외손녀라든지 이 자손들 꿈에 나타나서 극락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그런 일화가 이 아미타불 현색 앞에 있습니다. 황염조 거사님의 왕생과 관련해서는 아미타불 현색 앞에 외손자인 백진 거사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 3월 26일 오후 외조보님 황염조 거사님께서 병이 더욱 위중해졌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열었으나 이미 말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때 어르신은 매우 초연해져 홀가분한 마음으로 웃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분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매우 홀가분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방아착했다는 겁니다. 아무 집착 없이 왕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후론 다시 아무것도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27일 밤 1시 7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들은 한밤중을 이용해서 거사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안 사람과 외조부님의 북경 제자들이 밤낮으로 7일간 존염 연부를 하였습니다. 날씨가 고온이라 우리들은 어떻게 부패 방지 처리를 할지 감당이 안 되었지만 유체에 다른 냄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이한 향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월 3일 하장을 하였는데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8일째가 되었습니다. 유체를 옮길 때 육신이 부드럽게 느껴졌고 손가락을 모두 움직일 수 있었으며 그리고 분명히 가볍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때 기이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틀림없는 왕생의 징조입니다. 하장을 한 후 외조부님께서는 몸에 지니시고 계시던 염주와 경전은 큰 불에도 허물어지지 않았고, 염주와 경전은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물어지지 않았고 유골은 순백의 보석과 같았으며 뼈가루 중에서 연이어 오색, 홍색, 노란색, 백색, 흑색 등의 살이 300여 가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황염조 거사님과 인연이 있는 정공 큰 스님은 정수첩의 보온담이란 황염조 거사님의 정수첩의 해설서에 다음과 같은 서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염조 노거사는 영공 즉 하랭거 거사의 계승자이고 매공 즉 매강이 거사의 친조카로 영공의 부촉을 받아서 하랭거 거사님의 부촉을 받아서 불설대성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 각경 해를 저술하였는데 외 경론과 조사의 가르침 190여 부에 강범위하게 집중하여 대경 즉 무량수경을 해석하였는데 선과 교와 율과 밀교의 심지를 두루 거두어 정토를
널리 펴고 묘하게 오을을 설명하며 후련하면서도 매우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비로소 선본의 좋은 주의이고 바로 정종, 즉 정토종에 있어 선 중의 선입니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입니다. 여가 시간에 대중들을 위하여 정수처별을 강연하시고 법요를 짧은 시간에 설명하시며 소담, 담소 중에 미묘한 말씀을 하시고 짧은 말씀 속에서 현미를 융합하며 현교와 밀교를 융합하며 미묘한 비유 속에 완옥을 풀어내니 완고한 의혹을 풀어내니 이것이 바로 정업수행의 요긴한 것 중에 요긴함입니다. 이게 바로 정수처별한 뜻입니다. 세상에 전하는 것은 정수처별의 세 번째 녹화를 강의한 것으로 정수처별 보온담이라 이름합니다. 학념조 노거사의 간곡한 가르침, 간절한 당부, 깊은 정과 진지한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봄바람을 쐬게 하고 감로를 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 정공큰스님의 서문이 있습니다. 이 학념조 거사님의 이 말년의 그 공부와 삶과 그런 해양 과정은 이 외손자 백진 거사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현세가필한 책을 비운것소통해서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처별 보온담은 학념조 거사님의 이제 본격적인 정토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 역시 비운것소통에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학념조 노거사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자분들이 만든 동영상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관련 사진과 동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연불은 학념조 거사님과 제자분들이 하령거 거사님 때부터 하던 연불을 녹음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연불 녹음을 남겼기 때문에 그걸 틀어놓고 연불하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